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스로 왕이 되길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한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지만 얼마나 심했길래 부왕한테 마저도 버려진 건지 알아봅시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고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고 자식이고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와 같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왕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복이 타고났는데요. 그는 바로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입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양녕대군에게는 한없이 물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그가 폐쇄자가 되기 직전까지 그를 두둔했으며 동생인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신하가 양녕대군을 탄핵하며 죽이라고 했지만 그가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녀도 끝까지 눈 감아 주었죠. 조선 초 희대의 개막난이이자 한량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394년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정안군 시절 군부인 민씨와의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죠. 태종과 원경왕후의 양녕대군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원래 그는 넷째였는데 위에 형들 3명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고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것이죠. 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 그가 11세가 되던 해인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에 책봉된 이후 본격적인 국왕 준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사 예절이 좋지 못해 부왕으로부터 혼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승이던 개성군 이래에게 동생이던 효령대군, 충녕대군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바깥 풍경이나 보며 딴 생각을 했다고 하죠. 또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개성군과의 수업이 있던 날개 짖는 신용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개성군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양녕대군을 잡고 정신 차리라 흔들었지만 계속게 짖는 소리를 내며 물거처럼 달려들었다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양녕을 잡고 정신 차리라며 흔드니 양녕대군은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듯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동궁 앞뜰에 새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새가 덫에 걸리면 수업 중에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개성군은 태종에게 양녕대군에 대한 모든 걸 보고했는데 태종은 양녕대군을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죠. 그는 점점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며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양녕대군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세자공에 내시이던 노분에게 곤장을 때린 적이 있는데 대체 소인이 누구 때문에 맞아야 합니까? 라고 버럭한 적도 있다고 하죠. 양녕대군과 어울린 사람들. 양녕대군은 광대들이나 소인배들, 기생들을 몰래 궁으로 데려와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거기다가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삼형제와 궁의 치피를 공급하던 관리인 진포, 악공, 이호방, 이법화 등과 가장 친하게 어울려 놀았다고 하죠. 이들은 밤마다 궁이 담장을 넘고 세자궁에 들어가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어쩔 때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구종수의 집에 가서 밤새 놀았는데 구시 삼형제는 양녕대군에게 왕이 된 후에 저희 형제들을 대우해달라며 대놓고 청탁했다고 하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양녕대군을 제외하고 어울린 사람들을 유배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녕대군이 손수 쓴 글은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어조로 상황에서 양녕대군이 손수 쓴 글은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어조로 태종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부왕의 시녀는 모두 궁중에 들이면서 왜 자신의 첩은 금하는 것이냐는 항변이었고 부왕의 대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백성이 집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궁중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죠. 또한 양녕대군의 여성 편력은 가히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가 17살 때 중국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우연히 만난 기생인 봉지련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궁에 불러들여 뜨밤을 보내기도 했고 평양 기생 소행도 궁으로 불러들여 밤새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봉지련과 소행을 내쫓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주포에 처벌했지만 아버지에게 삐진 양녕대군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태종도 봐줄만 한 정도였지만 훗날 매형인 이백강의 집에서 열린 종친연회에서 끼고 놀았던 기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기생의 이름은 초공장으로 양녕대군은 이 초공장에게도 푹 빠져 몇 달간 뜨겁게 연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초공장은 사실 상황이자 큰아버지인 정종이 총애하던 기생이었던 것이죠. 이에 태종은 또다시 양녕대군을 불러 꾸짖었는데 양녕대군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큰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형 200강에 첩이던 기생 7점생을 궁으로 데려오라 명한 적도 있는데 보다 못한 충녕대군 이 형인 양녕대군에게 친척의 첩을 데려오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별다른 처벌은 없었고 태종에게 심한 꾸중만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양녕대군의 폐위. 하루는 양녕대군이 이기수와 진포라는 소친씨에게 나에게 바칠 예쁜 여자 어디 없느냐? 라고 묻자. 이기수와 진포는 군기시 관리였던 방유신의 손녀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녕대군은 방유신의 집을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소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 또한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분노한 태종은 어린 아이였던 이기수와 진포만 참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 때문에 어린 아이 둘만 죽어나간 것이죠. 하지만 양녕대군이 폐쇄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일은 바로 중추원 부사인 곽선의 첩 어리를 범한 일입니다. 어리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양녕대군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겁을 주며 협박해 결국 궁으로 데려와 그녀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임신까지 시켜버리게 됩니다. 유부녀가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태종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결국 터질 대로 터진 태종은 1418년에 14년간 적장자로서 세자의 지위를 가졌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킵니다. 새로운 세자. 그리고 여기서 태종은 다시 세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술도 못 마시고 불교에 심취하여 세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래서 인격과 학문 모두 뛰어난 자질을 보인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희대의 남봉꾼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렇게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왕이 될 수 있었죠. 이성계의 세자 임명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과의 피를 보며 힘겹게 왕위에 오른 태종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맏아들에게 왕위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자를 폐하고 나서 태종은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뭐 어찌됐든 새로 세자가 된 충녕대군은 훗날 한글 창제를 비롯해 역대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군인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양녕대군의 폐위까지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즉위된 이후에도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